그러니까 이 사주는 을이 화를 생해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앞으로 현암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하게 될 소담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주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사주테라피 운세 앱의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줌 사주 강의 등 새로운 일로 많이 바빴어요. 이제부터는 적어도 주 1회 이상 구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티빙에서 방영한 MBTI vs 사주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특집인데요. 지금 2화까지 방영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1화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MBTI와 사주와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사주와 연관관계를 컨텐츠로 준비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먼저 방송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MBTI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성향을 16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각자의 성향을 알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나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MBTI와 사주와의 대결 영상에서 사주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보고 1화에 대한 주제를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면 150명의 참가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일관적인 반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누가 더 그런 반응을 잘 맞추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MBTI와 사주 대결 영상을 보면서요, 조금은 우려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MBTI는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는 것이고, 사주는 사람의 유형 분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래 예측하기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MBTI의 경우는 방송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사주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까봐 약간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상황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춤을 추는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였습니다. MBTI에서는 이를 가지고 있으면 흥이 많은 타입이다 이렇게 보고, 사주에서는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흥이 많은 것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대결에서는 일단 사주가 이긴 걸로 됐었죠. 네, 그렇죠. 이 식상이 있어서 춤을 춘 분들은 12명 중에서 9명으로 75%가 춤을 추었네요. 이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하는데요. 십신은 오행의 상극과 상생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식상은 식신하고 상관이 합쳐서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생해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의 경우 목은 화를 생해주죠. 목생화입니다.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는 화를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간, 즉 간목과 이 화가 음량이 같으면, 같은 플러스이면은 이 식신, 또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음량이 서로 다를 때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주한 식상과 상관은 음량의 다른 데서 나타난 차이입니다. 근데 방송에서처럼 식신이랑 상관이 많으면 흥이 많다고 보는 게 맞나요? 이 식상은 나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돼 나가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춤을 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흥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식상이 많으면 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상 외에 흥이 많은데 영향을 끼치는 명략적 요소가 더 있을까요? 제가 1년 전에 찍은 영상 중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8개 팀의 팀 리더 사주를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통적인 사주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십신으로 보면은요, 에너지를 분출하는 기운인 식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을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편인과 정인이라는 기운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받는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 신살이라는 이제 이런 그 용어가 있는데요. 신살로 보면
희한하게 두 가지 에너지가 있었어요. 먼저 멋과 끼를 의미하는 도화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화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특이하게 역마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마살. 역마살 또는 지살이라는 게 있었는데, 역마살은 도로 다니는 기운입니다. 근데 역마살은 타이에 움직이는 거고 지살은 자이에 움직이는 건데, 이게 춤춘다는 건 무대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마살, 지살 이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춤추러 나오신 분들은 전문적인 춤꾼이 아니니까 이 모든 걸 갖출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식상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눈물이 많은 사람의 유형을 비교하는 파트인데요. MBTI에서는 F였고 사주에서는 목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굳이 오행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물 기운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나 땀이 많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목에서도 간목 이런 사주의 특징은 오히려 강하고 뻣뻣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좀 더 안 울 것 같거든요. 을목이면 몰라도요. 을목이 약간 잔정이 많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목 기운은 눈물이 많다? 근데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방송 중에 목일주는 인간애가 있어서 뭐 눈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목일주라고 해서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런 사람 많죠. 통상적으로 목의 기운은 새로운 시작, 만물이 팽창 위로 올라가는 기운, 직립, 새싹, 새 생명 이런 걸로 보거든요. 성향으로 보면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겸손한 성격인데, 그렇다고 눈물이 많다라는 어떤 연관성은 잘 안 됩니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은요, 땀을 많이 흘리는 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땀은 이 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눈물이 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는 그런 어떤 오행의 기운보다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체질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울지 않는 유형을 비교해 본 내용인데요. MBTI에서는 T 성향의 사람이고 사주에서는 금기운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고 사주가 50%의 확률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경우에도요, 목과 같은 거로 볼 수 있죠. 금이면은 이제 잘 울지 않는다. 목이면 잘 운다. 똑같은 어떤 단순 전복이죠. 일주 중에요, 경인일주가 있습니다. 경인일주. 제가 이제 요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경인일주는 예를 들면은요, 천간이 금이죠. 그러면 이 금일주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무척 강해 보입니다. 근데 이 경인일주는요, 실제로 정에 약하고요. 정에 약하고 또 눈물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일주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오행의 기운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것이 사주 원국의 이 기세를 살펴야 되는데요. 즉 이제 사주가 세냐 약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는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나눠요. 신강, 신약, 이거는 이제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적당함. 그런데 이 신강보다 더 센 거를 극신강, 몹시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약보다 약한 거는 극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극신강 사주와 극신약 사주의 특성이 있어요. 이 사주를 보러 올 때 있죠. 사주가 이렇게 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당신은 이때 굉장히 고생했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때 조금 힘들었죠. 이렇게 덤덤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극신약 사주한테 그때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그때는 죽었다 살아날 뻔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이 리액션이 크죠. 즉 극신강 사주와 극신약 사주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신강 사주냐 극신약 사주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크다라고 이제 보죠. 그 울지 않았던 그 103번 사주 있지 않습니까? 금기운이 많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주에 금기운이 5개나 돼요. 5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사주는 극신강 사주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우는 사주는 기세가 약한 극신약 사주고 잘 안 우는 사주는 극신강 사주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면은요. 이 십신으로 볼 때 이 좌하,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에 사주가 이렇게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태어난 날의 이 글자를 일주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일간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좌하라고 합니다. 내 자리 바로 밑에 있는 글자. 근데 이 좌하가 편인이면 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주다.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평관 또는 정관, 즉 관이죠. 관이 있을 때는 잘 울지 않는다. 이거는 잘 운다. 관이 있을 때는 잘 안 운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편인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에너지로 보고요. 이 평관정관은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울어야 되지만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고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십신과 기세로 볼 때 이 두 가지 이론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각 유형간 궁합이 좋은 사람들끼리 매칭을 했을 때 소개팅을 하면 과연 마음에 들 확률이 높을 것이냐, 이렇게 대결하는 컨텐츠인데요. 일단 엄청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좀 놀랐던 게 MBTI 전문가분들께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궁합이 좋아야만이 만나는 건 아닙니다. 궁합이나 MBTI와 상관없이 어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만나게 되겠죠. 다만 문제는 그 만남이 오래 지속되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궁합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주 명리학에서는 MBTI 전문가분들이랑 다르게 궁합이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거는 애정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파트너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궁합을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긴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오행의 상생만으로 궁합을 보는 것으로 사주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는 사주 보는 궁합 기준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긴 없는데요. 다음에 이제 특집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두 사람의 일주의 관계를 먼저 보죠. 이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상생이 되고 있느냐, 요 그림이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오행의 균형을 서로 주고 있는지, 즉 한쪽은 많은데 한쪽은 없는 게 서로 채워주는 그런 구조인지 오행의 균형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각 기둥 간의 결합을 보는 겁니다. 태어난 해는 해끼리, 월은 월끼리, 날은 날끼리,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요건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의 귀인이 상대방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귀인은 내가 있고 나의 귀인은 상대방이 있으면 서로가 귀인이 되겠죠. 대체로 천을귀인을 주로 보죠. 귀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위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의 전반적인 그 사람의 격을 좀 살피는 게 필요하죠. 두 사람이 잘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사주의 격이 괜찮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궁합의 요소입니다. 사실 이 완벽한 궁합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 중에서 최선의 상대방을 찾는 게 필요하죠. 저는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주 고객은 주로 20, 30대 MZ 세대가 제일 많은데요.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일단 이 커플 궁합은 MBTI가 13커플로 사주의 10커플보다 많이 나와서 MBTI가 이긴 걸로 같아요. 제 생각엔 현암 선생님께서 나가서 디테일하게 궁합을 봐서 해도 어쩌면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방송 중에 이제 사주로 보는 궁합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지 않은 궁합인데 선정된 게 이상하긴 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5번과 22번의 이제 궁합이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왜 문제냐면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사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5번 남자분은 시를 공개를 안 했고요. 22번 여자분은 월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자기 사주를 다 오픈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 정의 일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정화죠. 그리고 이분은 을묘입니다. 을묘. 을목. 그런데 이제 이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서로 이 생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을이 화를 생해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좋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자분은 화의 기운이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화가 네 개나 되죠. 네 개. 그래서 이분은 사주적으로 시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극신강일 가능성이 커요. 화가 많은 사주죠. 근데 22번 여자분은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목이 네 개예요. 목이 네 개. 그런데 목이 화를 생해주는 건 좋은데 이분은 불이 많은데 여기다 나무를 또 갖다 주면은 불이 더 커지죠. 사주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불이 많아 죽겠는데 목을 또 주면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화의 입장에서는 목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목생화. 인성은 어머니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엄마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궁합은 최종에서는 22번 여성이 MBTI 커플을 만나러 갔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의 궁합이 궁금합니다. 잘 만나. 예. 자, 이렇게 티빙에서 방영된 MBTI 대 사주 프로그램 리뷰를 사주 명리학 전문가로서 선생님과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화도 방영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티빙에서 MBTI 대 사주 대결 이런 콘텐츠를 방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주 테라피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방송에 출연해서 실력 발휘를 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 호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